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첫 번째로 중국이 월드컵 도박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했다는 이슈입니다. 중국이 월드컵 도박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월드컵 기간 중에 많은 그 도박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 도박 사이트를 단속을 하고 나니까 암호화폐로 거래된 그 자금이 150만 달러가 압수가 됐다고 해요. 150만 달러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7억 정도 현재 환율로 될 텐데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문제는 그 암호화폐로 거래한 사람들이 무려 33만 명이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도박 사이트를 월드컵에 어느 나라가 이기느냐 하는 그런 스포츠 소터 같은 그 도박 사이트를 하신 분들이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를 하신 분들이 33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등이 압수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중국은 현재 그 모든 거래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물론 중국 인구에 비해서 33만 명이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부 당국의 제재를 거부하면서 제재를 어겨가면서 참석한 사람이 무려 33만 명이 된다는 거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공안당국은 이 압수한 암호화폐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전문가들이 걱정하시는 건 이 매각되는 것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항상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51%의 공격이 현실화되느냐, 암호화폐 안전할까 이런 뉴스 제목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시장 지배 코인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데 현재 51%의 공격이라는 게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암호화폐 참여자들이 51%가 동의를 하면 원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동일 채굴 자원을 활용하는 소규모 후발 코인들이 좀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게 현재 51%만 동의를 하면 연산 자원 확보도 되고 위변 제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원래 비트코인 처음 등장할 때부터 기본적인 개념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암호화폐를 설명할 때 전 세계적으로 마이닝이 되기 때문에 마이닝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컴퓨터가 다 51%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5월에 일부 후발 암호화폐에서 후발 암호화폐에서 51% 공격을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바우드 PDB 캐피탈 창업자가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공격 비용이 한 150만 달러. 좀 아까 앞에 중국의 압수된 금액이 150만 달러 말씀드렸는데 그게 150만 달러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은 16억 달러인데요. 그러니까 51% 공격 비용을 계산해 주는 사이트도 또 등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업증명 방식이 오히려 암호화폐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요. 공격이 요즘에는 채굴하고 공격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기존 원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거래 사이트에서도 입금 확정 단계 수를 향상한다는 조정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은 뭐냐면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많이 확장되어 있는 시장 지배 코인들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51%를 유지하면 이론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요. 특히 암호화폐 후발 코인들은 51%에 이미 공격당한 사례가 있고 이 공격 금액을 계산해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이슈로 선정했습니다. 다음 이슈는 우리나라 증권가의 비트코인은 금원령이다라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가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벌써 반년째 금원령이다. 그러니까 말 금지 시대에 있다는데요. 증권사 관계자에 따르면 리포트나 아니면 직원들이 언급하는 것조차도 일체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 정부가 이 이유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파생 상품은 기초재산을 인정해주지 않겠다. 그게 작년 12월 일이었었죠. 그래서 정부 발표 언급 전에는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이후에 G20 경제장관 회의에서 어떤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모든 나라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 연구하고 상품으로 만들고 연구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제 증권가나 금융계에서는 금원령 말을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